은퇴 후 해외여행, 당신의 오랜 꿈이죠? 하지만 그 꿈이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모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 시니어 여행자들, 지금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행사도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은퇴 후 해외여행의 치명적인 함정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무작정 떠났다가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수많은 분들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여행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여행, 현명한 선택이냐, 평생의 후회냐, 지금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해외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업계에서 23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여행객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들, 수천만 원의 손실, 그리고 평생 후회할 결정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이 정보는 여행업계에서 은폐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돈이죠.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보다 그들의 수익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은퇴 후 여행 계획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여행보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해외여행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보험사들은 70세 이상에게는 아예 보험 자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 김 선생님은 68세의 나이에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왔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5천만 원 넘는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져 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해외 의료기관들이 65세 이상 외국인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노인 환자들은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언어 장벽이 있으며 급할 때는 비용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꼭 조언드립니다. 65세 이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여행보험 계약이 포함된 패키지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로만 여행을 제한하세요. 아니면 최소한 고액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보통 여행 경비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신체적 한계와 안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 상품들은 젊은 사람들의 체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행사 가이드북에는 쉬운 트레킹 코스라고 적혀 있던 길이 실제로는 65세 이상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계단, 울퉁불퉁한 도로, 높은 고도. 이 모든 것이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낙상 위험을 초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부상을 입는 65세 이상 여행객의 비율은 젊은 층의 3배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상이 장기간의 회복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 여사님은 72세에 친구들과 함께 중국 장각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귀국 후에도 재활 치료가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노후 생활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여행사들은 이런 위험성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경치와 잊지 못할 경험만을 강조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잊지 못할 경험이 병원 침대 위에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이유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함정입니다. 65세 이상 여행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들은 특별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디지털 보안에 취약하며 예의를 중시해 거절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왕궁 근처에서는 오늘만 특별 할인이라며 노년층 관광객들을 비싼 보석상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파리에서는 서명 캠페인으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소매치기를 하는 조직이 있죠. 이런 사기꾼들은 특히 65세 이상의 관광객들을 쉬운 표적으로 여깁니다. 최 교수님은 67세의 나이에 터키 여행 중 특별 할인 판매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카펫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감정을 받아보니 실제 가치는 구매가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고 법적 대응도 국제 거래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노년층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에이지 프라이싱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노년 관광객에게 2배에서 3배의 요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는 특별 관광객 메뉴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행사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지 경험을 충분히 즐기세요 라고만 조언하죠. 하지만 그 충분한 경험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과 식품 안전의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이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간과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낯선 음식이나 물에 더 취약해진다는 의미죠. 또한 많은 노년층이 복용하는 약물은 해외여행 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더운 기후에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항응고제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차 적응 과정에서 약물 복용 시간을 놓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은 73세의 나이에 태국 여행 중 길거리 음식을 드신 후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평소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탈수 상태에서 약물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젊은 사람이었다면 가벼운 탈이 났을 정도였지만 노년층의 경우 같은 상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사들은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은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강조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즐거움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은 식품 안전 기준이 한국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이것은 가장 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낯선 언어, 다른 문화, 익숙하지 않은 음식, 생소한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노년기에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 여사님은 69세의 나이에 아들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출발했지만 넷째 날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과 잠시라도 떨어지면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결국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혼자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작은 문제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호텔방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도 불평하기 어렵고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되어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은 좌절감들이 쌓여 심각한 우울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불안과 스트레스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은퇴 후에는 여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 여행의 황금률은 바로 적게, 천천히, 깊게입니다. 첫째, 적게 한 번에 여행해서 너무 많은 도시나 국가를 방문하려 하지 마세요.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둘째, 천천히 빡빡한 일정을 피하세요. 65세 이후의 여행은 마라톤이 아닌 산책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한 일정을 계획하세요. 셋째, 깊게 관광지를 정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한 장소를 깊이 경험하는 데 집중하세요.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이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제 65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후에 추천하는 여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 관광입니다. 이는 의료시설이 뛰어난 지역을 방문하여 여행 중 만일을 대비하며 여행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 태국의 방콕, 일본의 도쿄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관광 명소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75세에 싱가포르 관광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쉽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은 갑자기 찾아온 병에도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아파도 병원도 쉽게 가고 관광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장기 체류형 여행입니다. 2주 동안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것보다 한 도시에서 2개월 동안 머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피렌체, 태국의 치앙마이 같은 도시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한 인프라와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부부는 68세의 나이에 프랑스 니스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주변 마을들을 천천히 관광했죠. 그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진짜 프랑스 생활을 경험했다고 해상합니다. 셋째,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는 짐을 한 번만 풀면 되고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식사가 제공되고 다양한 목적지를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특히 발트해, 지중해, 알래스카 크루즈는 65세 이상 여행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윤 선생님은 77세의 나이에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주마다 새로운 도시를 구경하면서도 매일 같은 방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크루즈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 유형들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요소를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여행을 선택하든 다음에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째, 여행 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포괄적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셋째, 모든 약물은 원래 포장 상태로 처방전과 함께 충분히 가져가세요. 현지에서 같은 약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여행 일정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하세요. 하루에 한 곳의 주요 관광지만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현지 음식을 시도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특히 생것, 길거리 음식, 얼음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계획해야 할까요? 65세 이후 여행의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준비는 120%로 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기 여행에서는 즉흥적 결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숙소의 접근성 확인, 현지 의료기관 위치 파악, 날씨 예측 등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세요. 오 회장님은 73세의 나이에 가족과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각 도시의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위치를 미리 조사하고 자신의 혈액형과 복용약, 알레르기 정보를 적은 카드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피렌체에서 갑자기 고열이 났을 때 이 준비 덕분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첫날은 절대 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도착 당일에는 시차 적응과 휴식에 집중하세요. 이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체 여행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셋째, 호텔은 중심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위치의 숙소는 값이 비싸더라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덜 걷고 덜 이동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동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젊었을 때 30분이면 갈 수 있던 거리가 노년기에는 1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항상 여유 있는 일정을 계획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보고 싶은 곳은 첫째 날에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여행 초반에는 체력과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누적됩니다. 가장 기대하는 장소나 활동은 여행 초반에 배치하여 실망을 줄이세요. 김 교수님은 76세의 나이에 스페인 여행에서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바르셀로나 도착 둘째 날에 방문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예상대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여행을 피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의 함정. 둘째, 신체적 한계와 안전 문제. 셋째, 예상치 못한 금전적 함정. 넷째, 약물과 식품 안전의 위험. 다섯째,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행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여행은 분명 20대, 30대의 여행과는 달라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배낭여행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마치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이 있듯이 인생의 시기에 맞는 여행 방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여러분께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은 얼마나 많은 관광지를 방문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경험을 했느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 컨설턴트로 20년간 일하며 만난 수많은 시니어 여행객들 중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을 경험한 분들은 항상 덜 보고 더 느끼는 여행을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홍 박사님은 78세에 일본 교토에서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는 유명 관광지 몇 곳만 방문했지만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같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현지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마치 잠시 그곳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맞는 여행 방식을 찾아 안전하고 즐겁게 세계를 경험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여행사 책자나 일반 여행 가이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조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이미 여행의 일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계획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